깊은 고민과 세심한 섬세한 관찰로부터 이룹니다. 일반인보다 조금 더 깊이 관찰하고요. 조금 더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공적 프로세스입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만큼 고민, 관찰에서는 절대 난 성장할 수 없어요. 더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일어난 사건을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성장합니다. 이 본질이에요. 그 답이 매일 진행되는 세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사도 매일 세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이 성장합니다. 제가 아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게 아까 컨설팅 회사 들어가고 나서라고 했죠. 그죠? 진짜 자산가고 기업가고 저는 이건희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이건희보다 저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인을 삼성보다 더 크게 만든다라고 확신한다 안 한다? 한다. 여러분은 안 믿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뭐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만들 거니까. 이해하시나요? 그건 뭐다?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해보니 그 엄청난 기아성 같은 사람들이 전부 보다 천홍성에 쌓여 있는 게 아니고 문풍지 속에 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백자년 차이다. 이걸 제가 답을 찾은 거예요.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업무 영역. 자, 나는 저널리스트인가 스페셜리스트인가? 자, 볼까요? 저널리스트 뭐죠? 전체를 다 총괄하는 영역. 스페셜 한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되고 싶어요? 자, 이동건.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한 분야의 정점이 그러면 대표이사가 될 수가 없어요. 대표이사는 저널리스트입니다. 이번 임원부터는 다 저널리스트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어느 기업의 책임자, 중간관리자 이상 올라가면 다음보다 포지션은 저널리스트입니다. 연출자가 돼야 돼요. 전문가, 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방상동 사모님이 지금 했던 주 업무가 뭐죠? 전략기획이죠. 그게 젠더리예요. 저 스페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젠더리 돼야 됩니다. 내가 감당하는 업무든 감당하지 않는 업무든 전부보다 커버링할 수 있어야 돼요. 융합시키는 것이 경영자입니다. 전문성을 파고드는 것이 경영자가 아니고 경영에 들어가버리면 경영은 모든 걸 다 융합시키는 상호 보완시키는 역할이다. 자,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제너리스트를 지향하셔야 된다. 물론 스페셜리스트가 기본 베이스 깔려 있어야겠죠. 그죠? 주전공은 있어야 되겠지만 전체를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지금 뭐죠? 순환근무 시키잖아요. 순환근무 시키는 이유가 뭐다? 전부 우리 총괄본부장들을 경영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이사를 맡게 될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부서이동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모든 업무를 다 선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업무적으로 나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유능한 사람인가 여러분 항상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적으로 내가 독립돼 있느냐, 사적인 감정을 계속 내가 체화하느냐 이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객관적이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적 미션에 훈련되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다는 얘기죠. 공적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뭐다?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공적으로 내가 딱 들어오면 많은 사람 나는 나 파일이 없어. 공적인 하차장밖에 없는 거예요. 공적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뭐다? 공적인 사람이에요. 자, 미션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경계와 균형감. 삶에서 여러분들 삶 자체에서 경계와 균형감도 중요하지만 업무에서도 경계와 균형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렇게 경계와 균형감을 잘 잡고 있으면 굉장히 유연해져요. 그리고 주의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공적인 데서는 이게 100배가 더 중요합니다. 사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경계와 균형감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미션, 경계와 균형감은 이거는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죠? 지나친 것도 안 좋고 부족한 것도 안 좋은 거죠. 어디까지? 왜? 구성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앞서도 안 되고 너무 과하게 부족해도 안 되고 적정선을 여러분들 유지해주고 그걸 경계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적 미션입니다. 자, 전문성의 장단점이 있어요. 전문 분야에 대한 식견을 높을 수도 있으나 전체를 바라보는 소통과 융합의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이것만 너무 집중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아까 전문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든다.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이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 뭐다? 개념은 소통과 융합이에요. 왜? 이게 공적 미션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이 기업가가 되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오너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소통과 융합의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퀀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퀀텀만 수용해 버리면 여러분이 그렇게 취하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건 인위적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거지만 저희는 뭐다? 이미 우리는 에너지 사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의 모든 문화, 모든 색깔이 뭐로 가고 있다? 소통한 융합이라는 에너지 파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몸을 여러분들 실어버리면 됩니다. 사적인 어떤 생각들을 버리고 그냥 실어버리면 여러분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힘들지 않는다. 그냥 바람에 날리는 연처럼 날아갈 수가 있다. 자, 회사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좀 정리할게요. 회사의 업무 영역은 내부, 대표이사의 업무는 내부 영역은 경영, 인사, 교육, 조직 운영입니다. 대외 업무는 해외 사업이고 홍보, 마케팅. 특수 업무는 기획, 법률, 회계, 제조, 베이커리, R&D까지 다 커버해야 되죠. 이게 대표이사의 기본적인 업무예요. 업무. 자, 대표이사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경영, 기획, 법률, 회계, 제조, R&D, 해외 사업, 본부 법인의 운영. 그러니까 본부가 다 법인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계열사로 분리되기 때문에 이들의 운영 전체적인 컨셉을 제가 잡아야 되고, 자, 부대표님은 경영, 회사 홍보, 그리고 베이커리, 총괄, R&D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이제 부임하시는 우리 최금석 정무이사님은 본사 총괄입니다. 인사, 조직 운영, 기획, 법률, 마케팅까지 이렇게 이제 본인의 역할이 부여되는 거예요. 연수원장으로서는 육성 교육, 조직 마케팅까지. 여기는 이제 영업. 그러니까 본인도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다? 이 연수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도 뭐다? 보직을 같이 병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일상에서 뭐 리크루팅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업 조직에 대한 교육 관련된 걸 그대로 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행정 총괄을 맡겠다. 자, 교육 총괄은 지금 이제 항옥희 총괄본부장이 맡고 계십니다. 슈퍼바이저 교육, 수석 셰프 교육 이런 교육들을 전체적으로 맡나고 있죠. 자, 그럼 가맹사업부는 법인, 직영 매장, 가맹사업, 제조 이렇게 돼 있고요. 바이오 사업은 법인, 로드샵, 해외 사업, 제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가맹사업은 매장이고 바이오 사업도 마찬가지 매장인데 얘는 로드샵을 중심으로 한다. 자, 특판 사업부는 해외, 그리고 법인, 해외, 조달 사업, 특수 임직원. 자, 이 특수 임직원보다 아마 본사 임직원으로 아마 거의 특판에서 많이 차출할 겁니다. 그래서 특판 조직은 다 봅니다. 학력, 인성, 스펙 싹 다 봐요. 지금 특판 이 대점들이나 특판 본부장들 뽑을 때 조건이 뭐다? 조직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중에 본사에 정규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부터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해외 사업에 보내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해외 사업의 해외 주재원으로 가요. 정확하게 한다면 현지 법인장, 현재 주재원, 뭐 예를 들어서 책임자, 그 다음에 우리 본사의 행정, 뭐죠? 중간관리자 이상의 영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뽑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현재 트레이닝하고 있는 거예요. 외야에서. 이게 회사가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처럼 어설프게 준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단지 여러분에게 빠르게 지금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버티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 그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칼이에요. 무기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된다? 내가 죽어요. 무기를 잘못 쓰면 누가 죽는다고요? 좀 걸쭉한 여러분들 본부장하고 한번 붙어버리면 여러분들 대부분 퇴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함부로 휘두르지 말라고 내가 칼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들을 감당할 만큼 아직까지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본사는 규제, 통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내공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본부장 한 사람 정도는 여러분 싸워서 이길 만큼 내공이 있어야 되지. 잘못 건드렸다가는 여러분이 거꾸로 죽는다. 그래서 시스템을 함부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무기를 안 주는 거예요. 못 만들어서가 아니고 없어서가 아니고 이해가 나요? 모든 체계에 있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숙성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거칠은 본부장들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이제 체계가 들어가고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해하시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구성원들의 좀 거칠고 이 사냥기 있는 서바이벌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학식을 좀 익힐 수 있는 타이밍과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기준이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준비는 돼 있다 안 돼 있다? 다 준비돼 있어요. 지금 언제 넣을 건지만 좀 결정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최금석 전무님 모셨다는 얘기는 뭐다? 강력한 통제와 규제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본부장들하고 몇 살이라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곧 온다. 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준이 필요한 겁니다. 내 내용을 빨리 닦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포상도 강력하게 줄 것이다. 이해가 나요? 단순히 급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인센티브 또는 특징 아마 두 단계 성진도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인영 대리가 지금 직책이 뭐지? 대리죠. 두 사람이 이사로 갈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잘하세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대충 보셨죠?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건 항상 이상입니다. 여러분을 상상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뭐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돌출이고 우리 회사로 보면 뭐다? 역발상이에요. 되는 사람은 강력하게 밀어주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표와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뭐다? 혜택과 보상이 가장 크다. 자, 정의는 그냥 서열 구조로 안 갑니다. 진짜 대리를 대표이사 시킬 수도 있어요. 시킬 것 같아, 안 시킬 것 같아? 잘 준비해라 얘기해. 잘 준비해라. 어설프게 준비하지 마라. 1년에 10년 가도 밤샐 수 있어요. 이해가죠? 준비를 철저하게 해라. 자, 교육의 목적. 가장 강한 기업 소프트웨어.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규정이고 통제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가장 강력한 기업의 소프트웨어는 창의적 의지와 도전의식을 끌어내게 하는 겁니다. 각 구성원들에게 창의 의지와 도전의식을 끌어내게 하는 게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에요. 그게 정인의 가장 완벽한 아마 프로세서가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일반적인 기업의 규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관심 없어요.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규정 저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목적이 있다면 땅보다 여러분의 창의력과 도전의식을 끄집어내는데 목표를 볼 것이다. 그게 교육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다?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 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내가 창조자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내가 창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내가 창업자라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에 딱 대입하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보다 창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완성은 창업자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의는 뭐다? 200개 기업을 전부 hun원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유는 뭐다? 그들을 어디로 두는 게 아니고 어디로 둔다? 창업자로 만들겠다. 창업자 정신을 심어주겠다가 이게 핵심입니다. 자,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 세상과의 소통. 자, 시대의 정신은 뭐죠? 청년 정신이에요. 청년들과 소통하고 싶다. 근데 청년들에게 길라잡이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라. 길라잡이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서바이벌 해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스스로가 서바이벌 해라. 대신 싸워라. 그냥 온건파, 보수파, 조용히 살겠다. 그건 청년이 아니에요. 청년은 혁신적인 겁니다. 혁신성을 이루어낸다는 건 청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저는 할아버지로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혁신성이 사라졌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청년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할아버지가 저렇게 밑에서 고생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죠?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할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쉬어야죠. 직접 나오기 힘들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청년 할아버지가 안 되기를 좀 제가 청년 할아버지가 안 되기를 지금 우리 회사는 약간 나이가 거꾸로 밀려가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60 넘은 분들이 다 청년들이고 30대 있는 분들이 다들 지금 한 60대 같아요. 이게 지금 본질적인 문제예요. 지금 나이가 지금 우리 거꾸로 바뀌어 있다는 거. 여러분 통렬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럼 우리 하이린 사장이 정신 연령이 내보다 나이 많은 것 같아요, 어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나이 더 어려. 정신력은 그만큼만. 무슨 말이다? 그냥 개구쟁이잖아요. 두려움 없이 모든 일을 다 도전한다. 뒤에 어떻게 될 값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청년정신입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업무 능력. 이게 전문성. 우리 이동건 대위가 좋아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다. 교육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뭐다? 사용해보지 못한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정의는 여기에 포커싱 다 되어 있어요. 모든 교육이. 제가 왜 최금석 전무이사님을 교육연수원장으로 제가 모신 줄 아세요? 이걸 유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부분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데 최금석 전무님은 가르치는 교육을 하잖아요. 그 안에 내면의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교육을 합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교육이에요.
자, 우리의 고민들 한번 볼까요? 자, 우리의 고민들은 뭘까요? 시대 정신에 과연 내가 부합한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최고의 시장을 겨냥하고 있느냐? 미래 세대와 우리가 소통하고 있느냐? 협업과 동업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간절한가?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하고 동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동업이라 생각하죠? 창업자 독립시켜주려고 하니까 동업자인 거죠. 여러분을 직원으로 딱 보는 순간 저는 보다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동업자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업자 조건 말씀드릴까요? 정의의 동업 조건. 자, 이런 분들이 3천만 원 내세요. 제가 7천만 원 낼게요. 예산 대신 수익 1억 중에 네 7천만 원 가져가고 내 3천만 원 가져갈게. 이게 정의의 동업이야. 뭐 할래 안 해? 언제까지 할래요? 자,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동업은 뭐다? 3대 7 동업이에요. 여러분이 3 투자하고 제가 7 투자하고 이익은 여러분이 2배, 제가 1배 가져가겠다. 이게 좋은 거. 자, 나의 정신에 행동에 뿌리가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제가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장 간절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는 과연 나의 정신과 행동에 뿌리가 있는가? 해보자면 있어요? 있어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좀비입니다. 내가 행동하는데 근원적인 뿌리가 없고 내가 말을 하는데 근원적인 뿌리가 없이 말을 한다면 이건 좀비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나의 뿌리는 뭔가? 내가 지금 내뱉고 있는 이 말과 이 행동과 정신의 뿌리가 뭔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답을 찾는 게 완성이에요. 정의는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릴 겁니다. 이해가시죠? 가장 빠르게 그 답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 나의 팀에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가가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자, 내 팀을 쭉 한번 서치해 보세요. 내 팀에 이렇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가가 있습니까? 우리 제가 있어 없어? 본인하고 해야지. 오준 부장 있어요? 있어요. 누구? 우진하고 정인이요. 역시. 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조직 안에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가가 한 명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전 조직이 이게 없다면 그건 죽은 조직이에요. 이게 가장 슬프고 두려운 겁니다. 이걸 내가 아니라면 누군가 있어야 돼요. 팀이 만들어낸다면 더 멋있겠죠. 자, 저희는 어떤 회사인가? 미션. 저희 밝을 사람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사람.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자가 회사의 철학이에요. 자, 비전. 독립된 창업자가 저희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을 직원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창업자로 다시 출발시키겠다. 성공 아카데미. 지금 이런 교육들을 보다 만약에 200개 기업이 다 성공했다면 이 정도의 성공 노하우를 아카데미로 돈으로 팔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걸 해외에다가 저는 복종시키겠다. 국내가 아니고 해외에다가 팔겠다. 우리나라 카네기 성공 스쿨처럼 세븐헤비, 스티븐 코이 박사의 세븐헤비 이런 프로그램을 유료로 우동부당 해외에다가 팔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창업 컨설팅 이런 젊은 청년들의 창업을 어떻게 한다? 지원한다. 어떻게 한다? 지금 그놈빛은 안 돼요. 그놈빛이 살아났을 때 10억 3년 뒤 재평 가서 다 말아먹어도 다시 10억 6년 뒤 다 말아먹어도 다시 한번 10억 이런다면 얼마? 30억까지 조건 없이 지원하겠다. 이거를 외부를 먼저 할까요? 내부를 먼저 할까요? 내부. 자,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눈치만 가입니다. 다 잘하고 있구만. 실행이답니다. 그래. 내가 아까 최근석 저 우리 정문이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옛날 그 청년 재건축 어디라고 동태눈을 뜬 할아버지가 있습니까? 이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그 말을 똑같이 해주고 싶어. 이해가죠? 자, 목적 본부장 협동조합. 우리는 협동조합이에요. 본부장 총괄 이사의 협동조합으로 간다. 자, 그 밑에까지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해줄 수가 없고 적어도 본부장 총괄 이사 정도는 검증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 협동조합 저기 협동조합장님, 조합 이사장님. 아 그래요? 아, 좋아요.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조합 안 된다고요 지금. 까령고만 조합이 아니고 지금 우리 소장님 지금 뽕질 타는데 내가 지금 잠깐만 쓰고 있어. 강의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강의는
강의 끝나고 봅시다. 자, 내부 구성원의 역량 강화, 기획, 법무, 투자 이쪽은 여러분들은 무슨 수를 써서도 실력으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데 이 세 가지를 모르고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뿌리 끝까지 우리는 뭐한다? 동맹이고 동업이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들 절대 그 연대는 깨지지 않아요. 그 연대는 계속 확산될 겁니다. 끝까지. 이해가시죠? 자, 저희는 어떤 회사인가? 핵심 역량,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자, 나로부터 변화, 세련된 교육 시스템, 강력한 스토리. 이게 저희는 핵심 역량이다. 핵심 가치는 뭐다?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을 또는 목표를 끄집어내는 건데 건강한 푸드 문화와 건강한 삶, 온라인 속 유저들의 욕구와 고민에 대한 만족을 시키는 것,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게 저희의 핵심 가치입니다. 목적은 퀀텀, 소비자를 통한 복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에너지 파동을 통해서 복제를 해버리면 이거는 절대 깨지잖아요. 퀀텀은 에너지로 복제가 되버리면 여러분 절대 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무기다. 시대정신, 청년정신, 온라인 플랫폼, 건강. 이게 시대정신이에요. 우리의 시장은 건강사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일, 고로 무당 서성이 되는 일이다. 자, 기업정신 넘어가고요. 자, 우리는 발을 정이 아니고 밝을 세상을 밝히는 정이 될 것이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매출을 끄집어내는 것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유저들을 충성도를 끄집어내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복제가 힘든 겁니다. 온라인 속에 숨어있는 유저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시대 정신이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답을 내려주셔야 된다. 이 같은 노땅들이 잘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기회가 본인이 양도하는 이유예요. 오케이? 네. 자, 동을 왜 한다? 우린 저거 잘 못해. 네가 좀 해라 이 말이에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하는 능력이 탁월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통찰력이다. 여러분 자신을 떼놓고 봐야 돼요. 나를 자꾸 내 안에 들어가서 보지 말고 나를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제3자 입장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강해집니다. 자, 리더는 공적 시스템인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감정에 갇혀 있거나 개인의 영역에 갇혀 있는 것은 리더가 아니다. 뭐다? 공적 시스템인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다.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각자 자리에서 리더가 돼야 됩니다. 내 밑에 직원이 있든 없든. 이해가시나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밝아져요. 그리고 훌륭해집니다. 여러분이 요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소박하다고 해서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또는 평범하다고 해서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에 태어났고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고 매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자.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창업 의지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자본주의 승리자입니다. 그걸 지키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정의는 가장 강력한 뒷받침을 해주겠다. 되시겠죠? 여러분들은 구성으로 남겨두고 싶은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독립시키고 싶다. 빨리 출발해라. 됐습니까? 네. 뭘 하는 관계 없다. 도와드리겠다. 여러분 한 만큼. 뭐 여러분들이 안 해도 누군가 도와준다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을 제가 왜 우선적으로 안 도와주겠어요. 이게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회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로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원통 원치 않든 회사는 상장될 겁니다. 그때 그 지분을 갖고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나가 땅이겠죠. 그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등기사는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등기사가 되지 않고서는 뭐다? 지원할 방법이 있다 없다? 그래서 정규직이 100명, 200명, 300명 됐을 때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타이틀을 뭘 따라? 이사직 한번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모든 유공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뭐다? 마지막에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해가시죠?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성장이 나의 성장과 관계없다면 여러분들은 비참한 겁니다. 회사의 성장보다 나의 성장이 더 중요하죠. 근데 회사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데 나의 성장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이거는 가장 큰 불행이에요. 맞죠? 자, 여러분들 그걸 놓치지 않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